안녕하세요. 자산관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여의도 5번 출구의 최 PD 인사드립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정말 유명해서 뉴스, 신문, 유튜브 어딜 봐도 나오시는 분인데 심지어 은행 내에서 소속 부서도 저희 부서 분이신데 이상하게 저희 채널에서 자주 못 뵌 분입니다. 부동산 1타 강사 박원갑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불러주시니까. 저희가 안 부른 게 아니라 너무 바쁘시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네. 와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박사님께서 고향 돌아오시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친정입니다, 친정. 네. 예. 그럼 오늘 또 예리한 시선으로 저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요새 아파트 전세 가격이 꽤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임대차 유행이죠. 네. 근데 저는 전세는 라멘 같은 생필품이다 얘기를 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제 시름이 깊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주로 전세 중에서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KB 부동산 시세를 보면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올랐습니다.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서울은 지난해 8월부터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올 들어 제가 오른 걸 보니까 5월까지 전국은 0.72% 정도, 서울은 2.3% 올랐다. 서울이 좀 더 올랐죠. 예,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좀 더 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다만 아파트만 그렇다는 거예요. 비아파트 좀 그렇지 않아요. 연립주택 시세도 나오는데 5월까지요. 전국은 전세 가격이 0.29% 떨어졌고요. 네. 서울도 지금 0.1%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아파트만 유독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통계로도 그대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몰랐습니다. 네. 아파트 전세 가격만 오른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아파트 전세 가격만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이제 시장의 쏠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요인은 세 가지로 압축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생각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대거 이동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일종의 세입자의 생존 본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비아파트 쪽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강해요. 어떻게 보면 깜깜이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월세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전세는 아파트로만 이제 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 비아파트 쪽은 좀 외면하는, 이게 그대로 통계로 이제 드러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세 재계약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길바닥에 돈 다 뿌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요새 서울에서 전세 이사 가려면은 못해도 500만 원은 드는 것 같은데요. 이사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또 중개 수수료까지 감안하면은 그렇죠.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죠. 예. 또 가면 또 TV도 사잖아. 한번 하려면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를 보니까 월간 기준으로요, 작년에 계약갱신 비율이 한 20%대였어요. 그랬는데 올 들어서는 30%대로 넘어섰다는 겁니다. 재계약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게 묶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유통 물량이 많지 않으면 어때요? 작은 수급의 불균형만으로도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금리 같은 금융 변수도 약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석 달 동안 나온 걸 보니까 전세 구입 자금 대출로 풀린 게 한 6,500억 정도, 이게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 되는 게 코픽스죠. 네. 근데 전세는 대부분이 변동금리죠. 예. 이게 작년 말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이게 아마 전세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굳이 네 번째로 본다면 서울 같은 데는 좀 입주가 좀 많지 않죠. 네네. 이게 일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전에 비하면 오히려 역전세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셨나요? 자, 봅시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제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2년 전으로 따져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KB 이 시세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은 2년 전에 비해서 한 12% 정도 낮아요.
전국은 한 11.7%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서울하고 전국은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러네요. 전세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매매하고 좀 달라요. 만약에 2년 전에 전세를 드렸어요. 난 집주인입니다. 그럼 어때요?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나간다 그래. 그럼 어때요? 돈을 오히려 내줘야 되죠. 이게 역전세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전세 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죠. 근데 또 4년 전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서울은 아파트 기준으로 10.4% 올랐고요. 전국은 한 6.6% 상승해서 오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2년 전보다는 뭐예요? 지금 시세가 오히려 떨어지고 네. 4년 전보다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다르군요. 네.